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제주 장성철 TV 장성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날씨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최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 도입, 기초자치단체장 직선 부활과 관련해서 새로운 도민의 여론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오영훈 도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홍보 논리 속에서 정확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새롭게 전개되면서 달리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제주, 서제주가 이게 분리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여론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또 재정에 관련된 그 걱정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오늘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이 서귀포시에는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해다,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도의원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구인 현기종 도의원이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현기종 도의원은 서귀포시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선하게 되면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장 이렇게 직선하게 되면 서귀포시가 연간 한 3천억에서 4천억, 많게는 한 7천억 정도가 재정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널리 알려서 정확하게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나온 논리냐 하면요. 현재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재정 비중이 6대4가 되는데, 동제주하고 서제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40%의 비중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강 보면 한 10% 정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40에서 한 10% 줄어들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전체 한 25%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거죠. 특별자치가 되고 나서 서귀포시 산남이 뭐가 좋아졌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고 나서 인구 증가율을 보고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인구 증가율을 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마이너스였죠. 인구가 빠져나갔죠. 다 제주시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많았고요. 근데 2006년 이후에는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제주시의 인구 증가율이나 서귀포시의 인구 증가율이 거의 같이 올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하면 서귀포시의 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괄목할 만하게 늘어났다고 봐야죠. 마이너스였던 곳이 플러스로 전환됐으니까. 그 전에는 인구가 변동이 오면 제주시로만 모였는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제주시에도 물론 늘었지만 서귀포시에도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런 점을 보면 결코 특별자치도 체제가 산남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라고 하는 감성적인 접근은 좀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인구 증가율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서귀포시가 손해보는 측면하고 하나하고요. 재정 측면에서 특별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선하게 되면요. 제주도 전체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제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제주특별법의 교부세, 지방교부세 총액의 3%를 법에서 딱 그 3% 비율을 정해서 우리가 받아오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게 알기 쉽게 법정률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법정률 3%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교부세 총액 3%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예전에 4개 시군이 받았던 교부세, 다시 말하면 행안부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에 별도로 각각 독립적으로 교부세를 왔었거든요.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06년에 특별법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가 들어서면서 4개 시군 대신에 양행정시가 들어서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제주도에다가 교부세 총액을 주는데, 예전에 4개 시군에서 받던 교부세 총액을 합한 정도 수준보다 조금 많게 해서 3%,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교부세 총액의 3%를 제주도에 주고 있는 그런 제도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선하게 되면 이 3%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느냐? 당연히 없지요.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직선하게 되면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 법인격을 갖는 기초자치단체에 교부세를 별도로 줘야 되고, 별도로 주다 보면 당연히 제주도를 하나로 보고 주는 교부세 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만약에 교부세 제도가 무너지게 되면 제주도로서는 엄청난 재정적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제가 꼭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 문제를 걱정하는 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현기정 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요, 신문 보도에 보니까 현재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우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 문제는 나중에 의논하겠다, 논의하겠다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책임성이 없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방행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제도, 정책과 또 한 축에선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재정의 문제를 그렇게 후순위로 두 번째로 논의할 수 있는 주제인가요? 이 제도와 함께 그 변화되는 재정이 내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오순문 시장이 그렇게 답변하는 걸 보면서 오영훈 도정이 지금 도민들의 직접적인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재정 문제를 뒤로 하고, 오로지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선하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일방통행식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주시 국회의원 선거구에 김한규 국회의원이 동제주시, 서제주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한권 도의원이 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제주하고 서제주를 나누게 되면 동제주의 재정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뒤처지게 된다, 서제주에 비해서. 예를 들면 지방세 세입만 해도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동서제주시 사이에 제기되면서 동서제주 분리가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한권 의원의 주장을 보면서요, 사실 그 주장은 서귀포시 지역구를 둔 도의원이 좀 더 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귀포 시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인 서귀포시장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인격을 갖는 그런 서귀포시장을 다시 직선하는 그런 제도를 부활하게 될 경우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대4로 현재 되어 있는 이 재정의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제주도 전체로 내려오는 교부세 총액, 중앙정부의 교부세 총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지방 세입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 지방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세, 자동차세입니다. 중앙정부는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주로 갖고 있고, 지방정부는 부동산, 재산과 관련된 보유와 관련된 세금 구조를 갖고 있는데, 세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시지가나 이런 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서귀포시의 재정이, 재산세 수입이 훨씬 적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전에 4개 시군 체제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지방 세입만으로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주지 못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었거든요. 저는 서귀포시장을 직선하게 됐을 때 그 서귀포시의 그 지방 세입으로 서귀포시청의 공무원들에게 인건비를 정확하게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이런 것도 한번 계산을 해서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발표하고 공개해서 이후에 주민투표를 해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현기정 도의원이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하건대 서귀포시장 직선 서귀포시장을
서귀포 시민들이 직선을 하게 되면 지금은 그 감성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정서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들어가면 결코 이익이 아니다. 저는 오히려 손해가 굉장히 많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재정 진단과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